안녕하세요. 나만의 고전 읽기, 앵무새 죽이기에 대해서 발표할 경찰행정학과 이가영입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 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발표 순서로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작가 및 책 소개, 소설 속 시대 상황, 주요 등장인물, 이야기의 전체적 흐름인 줄거리, 제목의 의미, 50년 동안 사랑받는 명작인 이유,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저희 감상평, 마지막으로 명구절과 그 이유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고전 중 특히 앵무새 죽이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은 기존 인종차별과는 다르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서술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초반에는 인물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글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글 속의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응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작가 하퍼리가 작가로서 처음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으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원래 그녀는 앵무새 죽이기를 출판한 소설을 한 편 더 작성한 후 파수꾼이라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었지만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자 그녀는 앵무새를 죽이기를 능가하는 작품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은둔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앵무새 죽이기 전에는 파수꾼이라는 책이 먼저 출판될 계획이었지만 당시 편집장이 출판되는 시대적 상황과 너무 일치한다는 이유로 앵무새 죽이기를 출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 속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특히 소설 속에서 나오는 공간적 배경인 미국 남부 시골 마을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자연재해도 영향을 받아 많은 농민들은 커닝햄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 크로의 시대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흑인들이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는 흑인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받던 시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변호사인 에티커스 핀치입니다. 그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흑인 톰 로빈스의 재판을 맡게 되며 각종 언론과 백인 사람들로부터 깜둥이 애인이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톰 로빈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톰 로빈스입니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강간한 누명을 썼지만 에티커스가 그가 재판에서 무죄임을 완벽에 가깝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편안하게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탈출함으로써 탈출 도중 총에 17발이나 맞고 사살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 레들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이상한 상종 못할 인물로 인식되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릎을 위로 쓰고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외의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스카우트, 그녀의 오빠 잼 피치, 방학이면 마을의 남매와 놀러 다니는 남매의 친구인 길, 피치가 흑인 가정부인 칼퍼니아. 이 책은 스카웃의 시선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그중 주인공들에게 큰 변화를 주는 사건 첫 번째는 톰 로빈슨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젊은 백인 여성인 메이 엘리의 6월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톰 로빈슨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된 레빗 에티커스는 흑인
흑인 범죄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지만 에티커스는 최선을 다해 톰을 변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 톰은 백인 남성으로부터 린치를 받을 뻔했지만 에티커스가 미리 이를 알아채고 린치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에티커스를 미행하던 스카웃 잼 딜은 에티커스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 에티커스를 구하기 위해 그 상황에 끼어들고 스카웃이 그들 중 한 명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자 폭도들을 해산하게 되며 그들은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후 톰은 첫 재판날 에티커스가 톰이 메이 엘리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완벽에 가까운 증거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그 당시 흑인이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유죄를 받고 항소하고 유죄를 선고받지만 에티커스는 항소를 하자고 하지만 그는 이 싸움에서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탈주함으로써 탈주 도중 총에 17발이나 맞고 사살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재판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복수를 계획해 사건 담당자인 판사의 사택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톰 로빈스의 아내를 협박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결국 할로윈 축제 행렬에서 벗어나 무방비 상태인 잼과 스카웃을 공격합니다. 공격하지만 브래들리가 이 아이들을 구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밥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메이컴의 보안관이 현장을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는 사망하였고 보안관과 에티커스는 잼과 부가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을 의논하지만 보안관은 밥은 이미 자신의 칼을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하자고 설득하였고 결국 에티커스는 이를 받아들인 이후 스카웃은 자신과 잼이 그가 자기 남매에게 준 선물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함으로써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 책이 가진 제목의 의미는 책 소설 속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물 따먹지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트이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라는 구절과 함께 앵무새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설 속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톰 로빈슨, 사람들과 다른다는 이유로 이상한 인물로 낙이 찍힌 부 레들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이 주는 영향입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한 책으로서 책이 출판된 1990년대에는 아직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던 시기를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6살 여자아이의 눈으로 서술하여 당시 독자들에게 감동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었던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5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었지만 현재 시대에는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현대 사회를 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의 차별이 등장합니다. 이는 여전히 흑인은 동양인을 차별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한받는 일이 존재하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에티커스 핀치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사회의 비난에도 자신의 신념과 정의에 맞는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비난과 말에도 자신의 신념 혹은 정의가 휘둘리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처음엔 에티커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 소설이 진행되는 후에는 소설이 마무리될 쯤에는 에티커스는 당시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만연하게 펴져 있는 사회이지만 적어도 법정 안에서는 평등하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무죄를 석방되는 그러한 법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배심하지 않지 못하는 법정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끝날 무렵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성숙해진 아이들이 안타까우면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에 남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탁에서 무한을 줄 수는 없어. 단지 이 구절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무한을 주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거지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행동해야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에티커스의 말에 공감하게 된 구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쥐고 있는 성경책은 네 아빠가 손에 쥐고 있는 위스키보다 더 나쁘기도 하단다. 정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여 그 사람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백 년 동안 졌다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까닭은 없으니까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용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쩌면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구절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애가 뭘 묻거든 반드시 그래도 대답해줘 지어내지 말고라는 구절입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에티커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성의껏 답해주라는 그의 생각에 감동을 했던 구절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지만 이 나라에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도록 창조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맞지만 50년 전에도 현재에도 사법제도 또한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지 않는 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혼혈아는 정말 비참해. 그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혼혈아가 이뻐서 부럽다고 하지만 외모적인 부분이 이뻐서 부럽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이 혼혈아가 아니더라도 내가 과연 그 집단에 잘 속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어입니다. 재판장에서 톰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 분노하는 딜의 모습을 보면서 배움에는 위아래,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너무 어린 아이건 배울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했어. 전에도 그랬고 오늘 밤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럴 때면 오직 애들만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구나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항상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알뜰한 사심이 마음이 아팠던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양심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에티커스는 다른 이들과 어울러 살아가기 전에는 먼저 자신과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에티커스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잘 가져가며 살아야 하고 자신의 양심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